절의 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며 오직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을 선사했습니다. 경주의 산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한옥 마을, 황금빛 석양 아래 완벽하게 정렬된 곡선 지붕의 집들이 자리 잡은 그곳에서 저는 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동물들을 돌보듯 나를 돌봐주던 수의사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것은 충동적이었습니다. 서울의 혼잡함, 패션 에디터로서의 빠듯한 직장 생활, 사회가 내 어깨 위에 얹은 도달할 수 없는 기대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경주의 매력적이고 미지의 풍경,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논밭, 그리고 시장에서 풍겨오는 대추와 복숭아의 향기에 끌렸습니다. 나는 평온함이 필요했고 그곳은 바로 그런 고요함을 약속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지호를 본 것은 그의 클리닉 입구였습니다. 그는 울타리에 닫힌 것 같은 강아지의 발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곳은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약초로 둘러싸인 깨끗한 장소였습니다. 흙이 묻은 흰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그의 까만 머리카락은 일하다가 스스로 헝클어뜨린 듯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석양 아래 그의 눈은 집중한 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동물에게 부드러운 말을 속삭이는 그의 자세와 태도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나를 그 자리에 멈춰 세우고 멀리서 그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피부 상처라 큰 문제는 없겠지만 휴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는 내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 채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아지가 내 쪽을 보고 짖었고 그로 인해 내가 발각되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을 때 그 안에는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무언가가 있어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주변의 신선한 공기와는 대조적인 온기를 풍겼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산책하다가 여기 병원을 봤어요.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거의 보이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강아지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가기 전 다시 한번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와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돌로 된 길 양옆에는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고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문과 안에서 은은한 빛이 비치는 창호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주민들은 따뜻했지만 조용하고 서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지역 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매운 떡볶이 냄새와 갓 구운 호떡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통 도자기를 팔고 있는 가판대를 구경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가 한 상인과 그릇 세트의 가격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결단력과 매력이 어우러져 있어 묘한 매력을 풍겼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고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을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는 그릇을 품에 안고 내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경험이에요. 여긴 모든 것이 너무 진솔하게 느껴져요. 경주는 그런 매력을 지녔죠.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숨 쉴 수 있는 공간일 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남에서 그는 나를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산속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었고 소나무 사이에 숨겨진 작은 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상쾌했고 나무 향과 멀리서 들리는 계곡물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호는 그 절이 자신만의 피난처라고 설명하며 일이 힘들거나 삶이 버거울 때 이곳에서 평온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절의 복도를 따라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이 마을에서 수의사가 되기로 한 결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가 수평선을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전통적인 길을 따르길 원했지만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나는 진심 어린 호기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여기선 진짜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시간은 그 마을에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흘러갔습니다. 원래는 단 일주일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어느새 2주가 한 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호와 나는 상상 이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나에게 마을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연꽃이 피어나는 들판, 별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그리고 마을의 나이 많은 주민들이 전하는 전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작은 도자기 공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거의 최면에 걸린 듯한 집중력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작품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지호가 내가 그릇의 섬세한 세부를 감탄하며 바라보는 동안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스쳐가는 사람들처럼요. 보름달이 뜬 어느 밤, 우리는 가을을 따라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고 그의 눈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강렬한 눈빛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내가 머물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말이죠.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우리 둘 다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빛 달빛 아래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에 둘러싸인 우리는 그런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 키스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책이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훔친 순간들, 나눠진 속삭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습니다. 금기 같으면서도 너무나도 옳게 느껴지는 우리가 공유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떠나야 할 날이 드디어 다가왔을 때 나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무거운 감정에 짓눌렸습니다. 지호는 나를 역까지 데려다 주었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일부는 항상 여기 남아 있을 거예요.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나는 경주에서의 추억과 짧았지만 내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랑의 흔적을 가슴에 품고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니 도시는 더욱 시끄럽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넌사인의 불빛은 거의 짜증스럽게 깜빡였고 끊임없는 경적 소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지호와 경주의 기억이 내 걸음걸음마다 함께했고 그곳과 그 남자는 내 안에 결코 뽑아낼 수 없는 무언가를 심어놓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가능한 한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지호는 그가 돌보는 동물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밤하늘을 감상하며 보낸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직장에서의 압박감과 혼란 속에서도 평온한 순간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너무 큰 거리의 장벽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호가 구조한 어린 까마귀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람들은 까마귀가 두 세계를 연결하는 전령이라고 하죠. 그는 썼습니다. 나는 그의 메시지에 담긴 상징성을 피할 수 없었고 까마귀가 우리를 비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는 잔혹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달콤한 순간들조차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쓴맛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외로운 밤 휴대전화 속 마을 사진들을 다시 보다가 나는 돌아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아무리 나를 요구하더라도 내 마음은 경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방을 들고 가슴속의 결심과 함께 모든 것이 더 진실되게 느껴졌던 그곳으로 데려다줄 기차에 올랐습니다. 도착했을 때 지호는 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수줍은 미소를 지닌 채로,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때로는 삶은 우리가 타인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재회는 우리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지 우리가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경주의 별들 아래에서 우리는 연꽃처럼 사랑이 피어날 수 있는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을의 오솔길을 걸으며 우리는 꿈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호는 야생 동물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의 클리닉을 확장하고 한국 전통 치유법과 현대 의학을 통합하려는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나는 내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주에서 더 평온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실제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결의는 매번 눈길을 교환하고 밤에 속삭이는 말들을 나누며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논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지호는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작은 대나무 숲이었고 바람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선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명확함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곳으로 도망치곤 했다고 했습니다. 이 숲은 나에게 나침반 같은 곳이에요.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우리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여정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대나무 잎을 흔드는 가운데 나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몇 주 후 내가 지호의 클리닉에서 그를 도와주고 있을 때 절의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한 여성이 수놓아진 천으로 덮인 바구니를 안고 급히 클리닉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호가 그녀를 맞이하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그녀는 바구니 안에서 숨겨진 편지를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호가 첫 몇 줄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지호가 어릴 적 입양되었고 그의 친부모가 아직 살아있지만 중병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양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침묵이 우리 사이에 드리웠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에게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 항상 마을과 자신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던 지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나 가야 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널 잃고 싶지 않아. 갑자기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생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운명이 이렇게 예기치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함께 갈게. 나는 그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의 놀란 시선과 계속 울려 퍼지는 종소리 아래 우리는 이 새로운 장을 함께 맞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호의 입양 사실에 대한 진실은 마치 영화에서 나온 드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위독한 상태에 있는 그의 친부모님은 희생과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호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지호에게 그것은 감정적으로 충격적인 재회였고 동시에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인이 아니라 발견과 새로운 시작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병원은 그의 친부모 치료비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지회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클리닉과 서울에서의 임시 일자리를 오가며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재정적인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저축해 두었던 돈으로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호는 이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을 겪으면서 나는 우리의 도전이 단지 외적인 장애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안에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친가족과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형성한 마을과의 연결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나는 서울에서의 삶과 나의 야망이 우리가 쌓아온 사랑을 짓누를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긴 병문안을 마치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지호가 멈춰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을 만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그는 감사와 사랑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너는 내 나침반이야. 그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운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삶을 향해